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2단원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1강 생물의 구성 시작하겠습니다. 1. 세포.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본 단위, 그리고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1. 세포의 구조와 기능. 여러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동물세포이고 오른쪽은 식물세포입니다. 세포 소기관은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 이것들이 세포 소기관입니다. 1. 핵. 핵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유전물질, DNA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보통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에서 이 부분이 핵입니다. 식물세포에서는 이쪽이죠. 그래서 이 핵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2. 세포질.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는 부분. 얇은 막, 이건 세포막인데 막과 핵 사이를 채워주는 부분, 이것이 세포질입니다. 여러 세포 소기관이 이 세포질에 들어 있습니다. 3. 세포막.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동물세포는 맨 바깥막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세포막인데 식물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세포막이고 이 세포막을 한 겹 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 겹 더 있다는 표시인데요. 이 바깥벽은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막, 그것이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싼 얇은 막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 교환을 하는 거죠.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한다. 이것이 세포막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지금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갈색으로 나와 있는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일종의 발전기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에도 식물세포에도 모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엽록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이곳에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초록색 기관, 이것이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한다. 빛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양분을 생성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생성한다.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다. 엽록소 때문이라고. 그래서 엽록체는 생산 공장에 속합니다. 양분을 생성하죠. 그래서 생산 공장에 속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발전기에 에너지를 만드니까 발전기에 속하죠. 비유를 한다면. 6. 세포벽. 세포막 바깥에 두껍고 단단한 벽, 그게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죠. 이게 한 겹이 더 있다는 표시죠. 이 맨 바깥막 세포벽입니다. 두껍고 단단한 벽으로 맨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핵, 세포질,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세포벽. 근데 이 엽록체와 세포벽, 이 두 가지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입니다. 핵, 세포질, 세포막,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이 네 개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합시다. 2. 다양한 세포의 특징. 세포는 모양과 기능이 각각 다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특정 기능을 하기 좋은 적합한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상피세포, 신경세포, 적혈구 등을 보겠습니다. 상피세포는 얇고 납작한 모양입니다. 납작하게 퍼진 모양이다. 표면을 덮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특정 기능을 하기 좋게 모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여러 방향으로 길게 뻗은 모양. 신호를 받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나뭇가지처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호를 받고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해 적합한 모습입니다. 적혈구. 적혈구는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 운반에 적합한 모양입니다. 오목한 원반 모양이죠. 그래야 혈액 속을 잘 이동할 수 있겠죠. 가운데는 오목한 이런 원반 모양, 이것이 적혈구입니다. 이 모든 이 세포들은 그 특정 기능을 하기 좋은 적합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의 구성 단계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룹니다. 생물은 여러 개의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유기적이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제일 기본,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1.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이룬 단계인데,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조직을 이루죠.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조직을 이루고,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동물세포죠. 근데 표피조직, 해면조직 이런 것들은 식물세포죠. 식물에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직계는 여러 관련 조직,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 기능을 갖춘 단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동물은 조직계가 없습니다. 표피 조직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가 있습니다. 입속을 본다면 표피가 있죠. 그 부분 표피 조직계, 안에 물관체관 형성층이 모여있는 관다발 조직계가 있죠. 입속에서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을 제외한 부분이 기본 조직계입니다. 이것은 식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계라는 것은 세포에서 조직이 있는데 조직과 기관 사이에서 여기에 조직계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에만 있다. 3. 기관.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동물의 경우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데, 식물은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죠.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 근데 식물은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동물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런 것들은 동물 세포의 기관입니다. 잎, 뿌리, 줄기, 꽃 이런 것들은 식물의 기관입니다. 4. 기관계. 기관계는 기관과 개체 사이에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있다고 했는데,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있습니다.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데,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동물의 기관계입니다. 식물은 기관계가 없습니다. 5. 개체. 동물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생물체, 이것이 개체인데, 식물의 경우는 기관계가 없죠. 그래서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은 사람, 소, 사슴 이런 것들이 전부 동물의 개체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참나무, 배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식물의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구성 단계는 식물의 경우 세포, 조직, 조직계가 있고 기관, 개체 이렇게 되는데, 동물의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1. 동물의 구성 단계.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근육세포, 상피세포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조직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동물에서 기관은 위의 표면, 끝을 둘러싼 근육조직, 그리고 내부 점막 있는 부분에 상피조직이 들어있겠죠.
이런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데 위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런 것들은 동물의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모여서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이자도 있고요. 쓸개, 간, 다 이거 소화기관들이죠. 이 소화기관들이 모이면 소화계를 이루겠죠. 호흡기관들이 모이면 호흡계가 되겠죠. 순환기관들이 모이면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룹니다. 이 기관계가 모두 모여서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거죠. 사람은 하나의 개체죠. 사람, 소, 사슴, 개, 고양이 모두 개체죠. 그래서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동물에만 있는 것이죠. 이 기관계는 이걸 주의합시다. 식물의 구성 단계. 식물에서는 조직계가 있는데 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을 이루죠. 표피 조직,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는데 표피 조직이 들어있죠, 여기에. 그리고 공변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가 됩니다. 이건 바깥 껍질이잖아요. 이 내부에 또 이렇게 보면 물관, 체관, 형성층 같은 것들이 있는 관다발이 있겠죠. 관다발 조직계가 있고 그 남은 제외한 부분 기본 조직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입은 기관입니다. 이 입 속에 표피 조직계도 있고 관다발 조직계도 있고 기본 조직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은 식물의 기관에 속한다. 잎, 뿌리, 줄기 이런 것들은 식물의 기관이다. 이 기관들이 다 모이면 기관이 모여서 잎, 뿌리, 줄기 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식물의 경우에. 참나무, 배나무, 소나무 다 각각 하나의 개체죠. 이런 것들은 식물에 있어서 개체가 되겠습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관찰해 봅시다.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동물세포를 관찰하고 식물세포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동물세포의 경우에 입안 상피세포, 입안 점막을 면봉으로 약간 긁어내면 거기에 상피세포가 묻어 나옵니다. 이 상피세포를 가지고 관찰할 것입니다. 면봉으로 긁어낸 이 상피세포를 받침유리 위에 묻힙니다. 묻힌 다음에 스포이트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핀셋으로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다음 염색을 하는데 이 염색 용액이 메틸렌 블루 용액입니다. 블루가 있죠. 푸른색이라는 거죠. 메틸렌 블루라는 염색을 한쪽 끝에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들어있던 물과 섞이면서 확산이 되겠죠. 근데 반대쪽에서 그름종이로 살 붙이면 이렇게 수분이 흡수돼가 나오면서 액체층이 아주 얇은 층으로 관찰하기 좋게 되겠죠. 이제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표본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니다. 동물 세포를 관찰할 때는 메틸렌 블루를 사용한다. 그래서 염색이 푸른색으로 된다. 이때 이 염색되는 부분은 핵입니다. 그래서 핵이 푸른색으로 염색된다. 다음 금정말 잎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금정말 잎은 연못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있는 수생식물입니다. 푸른색 줄기처럼 되어 있죠. 거기 붙어 있는 그 잎을 떼내어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 식물세포 초록색 이파리를 떼내서 핀셋으로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 스포이트로 떨어뜨립니다. 다음 핀셋으로 덮개 유리를 씌웁니다. 다음 염색 단계인데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을 시킵니다.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붉은색 용액이라서 핵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한쪽 끝에 아세트산 카민 붉은색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층과 합쳐져서 확산이 되어 나올 때 반대쪽에서 그름종이로 흡수를 시키면 이 물층이 흡수되어 나오면서 얇은 층으로 되겠죠. 관찰하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표본을 완성합니다.
이 표본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동물세포, 상피세포는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를 관찰할 때는 메틸렌 블루를 사용한다. 핵이 푸른색으로 염색된다.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한다. 핵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된다. 이렇게 해서 관찰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하는 순수도 잘 기억해 둡시다. 세포를 관찰했더니 일반 상피세포는 동물세포인데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삼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검정말 잎세포는 식물세포죠. 식물세포는 사각형으로 규칙적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규칙적이죠. 일정한 모양입니다. 이때 관찰되는 것이 핵과 세포막 세포질이 관찰됩니다. 이게 염색된 핵이죠. 염색을 시켰더니 핵과 세포막 세포질이 잘 관찰됩니다. 이 핵이 푸른색으로 염색이 되었습니다. 메틸렌 블루 용액으로 염색했기 때문이죠. 동물 세포는 메틸렌 블루로 염색한다. 식물의 경우에 핵과 세포막 세포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벽과 엽록체까지 관찰이 됩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죠. 아세트산 카민의 그 붉은색 용액이라서 핵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더라. 보고서 이게 일반 상피세포다, 이게 검정말 잎세포다 구분돼야 되겠습니다. 식물세포구나 동물세포구나,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사각형으로 일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두 세포를 비교해 봅시다. 일반 상피세포, 이거 동물세포죠. 불규칙한 모양인데 검정말 잎세포는 사각형, 규칙적인 모양이다. 염색액은 동물세포인 상피세포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썼는데 검정말 잎세포, 식물세포는 붉은색의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썼다. 이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상피세포는 핵과 세포막, 세포질까지도 모두 관찰되었습니다. 식물세포인 검정말 잎세포는 핵과 세포막, 세포질 그 외에도 세포벽과 엽록체도 관찰이 된다. 이걸 유의해야 되겠죠. 염색액은 뭘 사용했는지, 어떤 것들이 관찰되는지 구별합시다. 그리고 추가하면 검정말 잎세포를 염색 전과 후로 구별해 봤습니다. 검정말 잎세포를 받침유리에 놓고 염색을 하지 않고 현미경에 관찰했더니 엽록소라는 초록색 색상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염색을 하지 않으니까 핵이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염색 후에는 보면 이렇게 핵이 모두 관찰되었죠. 초록색 색소가 염색약 때문에 이 식물세포 아세트산 카민의 그 붉은색 용액 때문에 색깔이 변했죠. 변했고 핵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색 전과 염색 후의 모습입니다. 2강에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